안녕하십니까. 제33대 정교 학생회장, 부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맡게 된 사회를 맡게 된 홍승현입니다. 첫 번째로 각자의 토론 주제에 앞서 각자 공약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1번, 2번, 3번 순으로 진행된 후 각자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기조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이제 정교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1번 후보고요. 저희의 공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축구와 농구, e스포츠를 통한 반 친구들의 협력 및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위해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학교와의 협력 및 활동 확대입니다.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은 이제 학교 축제 등에서 이제 다른 학교를 초청하여서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익명 건의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단 학생회실 앞에 익명 건의함을 설치하면서 학교에 대한 불만을 적어내시면은 이제 학생회에서 보고 판단하여서 이제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축구공, 농구공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학교시간 등 제한 시간을 정해서 학생들의 신체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판기 및 매점 추가 메뉴 설문 후 건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취향을 추천받아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및 음료를 추가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번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입니다. 우선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수학여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2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가곤 합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는 모든 구성을 해서 숙소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반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둠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후배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학년인데 2학년이 되면 2학년들만 상관이 있는 거지. 지금 한 1학년한테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전교회장이 된다면 제 다음 전교회장 후보한테 저희가 했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따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공약은 매달 이틀씩 쓰지 않는 교실을 활용하여 중고장터와 메이드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중고장터를 운영할 때는 학생부한테 중고장터가 이용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까지 학생부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뒤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만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메이드 카페는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진행할지 말지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전교회장이 된다면은 따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될 때만 메이드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렇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그건 또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인고에서 운영되는 리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인고에서는 현재 축구, 농구, e스포츠 등 여러 리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인고만에서의 리그 재밌긴 하지만 타 학교와도 더불어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재밌는 리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그 우승팀을 따로 뽑아서 타 학교와 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체육대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저희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초청을 한다던가 타 학과에 연계를 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급비 지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각 반마다 영상 배치를 이용하여 단합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영상을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영상을 올리게 한 뒤에 좋아요, 조회수, 댓글 등을 통해서 학생부에서 따로 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급비를 차등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2학년 때 운영되는 합창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 2학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1학년 때 문화제를 했던 것을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2학년이 되면은 합창제에서 문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합창뿐만 아니라 뭐 여러 댄스라던가 노래,
춤, 뮤지컬 등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티스트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티스트 페스티벌 때는 타 학교가 와서 찬조 공연을 하곤 합니다. 이때 저는 그 남고를 제외한 여고 혹은 공학에서 여성 팀들만 따로 불러서 적어도 세 팀 이상은 찬조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학생 소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학생과의 소통이 굉장히 이제 학생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회장의 개인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교 회장이 된다면 제 개인 번호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번 후보자 이준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호 3번으로 나온 김민준입니다. 일단 제 첫 번째 공약은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을 나눠주는 학교인데요. 이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게 각 반마다 멀티탭과 충전기들을 하나씩 배치하여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학교는 일단 멘토멘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학년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같은 학년끼리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이걸 보완하고자 학년별로 나눠져 있던 멘토멘티 시스템을 학년을 없애가지고 1, 2학년도 같이 멘토멘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더 효과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후보자들처럼 일단 저희도 축제 같은 걸 하게 되면 다른 학교와 공동 개최를 하거나 만약에 이게 불가능할 시 찬조 공연을 섭외해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신 시험을 망쳐가지고 정시로 돌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선생님과 합의를 봐가지고 정시생들을 위해서 정시반을 창설해서 정시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저희 학교에 매점이 생겼는데 아주머니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기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약간 좀 회전율도 안 좋고 해가지고 키오스크를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남고다 보니까 여러 땀 냄새도 나고 옆에 또 농장이 있다 보니까 비료 냄새도 들어오는데 반에서만큼은 깔끔하게 수업할 수 있게 반에 방향 디퓨저 같은 걸 하나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 수시생들을 위해서 저희 작년에 봤던 시험지들을 공개해서 저희 학교 시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반에 들어오기 전에 땀 흘리고 몸에 흙이 묻으면은 수업할 때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문 앞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서 말릴 수 있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번에 한번 했다가 학교 사정으로 취소했던 점심시간에 강당 오픈하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질문이 있는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다음 학생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한다고 첫 번째 공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수인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인수인계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수학여행에서 모든 구성을 따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는 제가 다음 차기 전교회장이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전교회장으로서
때 그 공약에다가 수학여행을 갈 때 같은 반 내에서 원하는 숙소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약에 무조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질문이 있을 때 각자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3번. 방금 2번 후보자님께서 수학여행 갈 때 그 반 친구들과 원하는 애들과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소외감이 그 친구가 아직 내성적이라서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배정해준 그 모둠으로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예상치 않은 여러 개의 모둠에서 어색한 사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친한 모둠이라도 구성을 함으로써 반의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 반 내의 분위기를 형성시켜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마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호 1번. 근데 그러면은 수학 여행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너무 친한 애들끼리 가면은 다른 친구와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그 아이들과만 놀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서 여러 가지 같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저는 이 여러 활동에 대해서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은 그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개인이 혼자서도 낼 수 있는 게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내뿜으면 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다른 모두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희 2학년은 이번 연도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고 내년에는 1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럼 3학년 선배님들께는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3학년 선배님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학년한테만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그 3학년들한테 얻는 이익이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일단 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3학년들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만 3학년 선배님들께는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짓고 저희가 다른 활동 등을 통해서 3학년 선배님들도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6번 공약을 보시면 이제 2학년이 하는 합창제를 이제 1학년이 하는 문화제로 변경한다고 하셨을 때 또 3학년은 빠진 이야기가 아닌지 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회라는 활동은 제가 쓴 공약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게 학생부 활동을 하면서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사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3학년 선배님들도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호 1번 그 선거자분들의 화장실에 가보셨나요? 네. 화장실에 방향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혹시 못 보셨나요? 몇 층에 설치되어 있죠?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4층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은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고 각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기호 2번 후보자에 대해 말씀에 질문에서 기호 1번 대답해 주시기. 네, 기호 1번 말씀.
말씀해 주세요. 방향제가 혹시 어디 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4층에 그 2학년 교실 화장실에 보면 세면대 앞에 있는 위에 그쪽에 방향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세요. 그 점은 되게 저도 몰랐는데 그 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방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냄새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명 건의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의함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저 지금부터 네, 질문 해주셔야 돼요. 네. 확인하셨나요? 이게 방향제 죄송합니다. 처음은 그 방향제를 확인 못한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학교에 관심이 없는데 학교에 관심이 없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전교 회장의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명 건의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회실 앞에 설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은 죄송합니다. 학생들의 그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다들 진정성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하신 거에서는 학생부의 편의를 위해서 그 학생부 앞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는 학생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의 편의를 우선시하겠다는 건가요? 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학년에도 설치가 돼 있고 학생부 앞에 설치가 돼 있다 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 후보자들은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 공약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호 3번 후보자에게 질문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전자기기들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도록 멀티탭과 충전기를 각각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략 하나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격은 한 반당 한 10,000원 정도로 치면은 36개 반이니까 한 36만 원 정도. 그러면은 다른 학교와 같이 체육대회를 추진할 때 그 다른 학교에서 댄스 팀과 댄스 부를 섭외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협의를 본다는 거지 구입을 해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도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럼 다른 분들은 아시나요? 네, 저희가 아는 바로는 한 팀당 대략 한 15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기호 3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2번 후보자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메이드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은 누가 하는 건지도 불명확하고 언제 할 건지도 불명확하고 이게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토론이 시작하면서 말했다시피
저희도 그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제가 전교회장이 되다가 100% 실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그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관해서도 또 따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외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수업 시간대에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따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호 3번께서 질문을 회피하셔가지고 저 또 다른 질문이 있거든요. 매점에 키오스크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략 어느 정도 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65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게 매점에서 구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도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키오스크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플러스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은 최저가가 35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넘어오는 남자의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반에 디퓨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디퓨저도 한 10,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반에 10,000원 하면은 저희 학교 예산이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충전기 36만 원 그리고 또 이거 디퓨저 36만 원 그리고 키오스크 65만 원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디퓨저가 빠르게 휘발되어서 한 달 안에 바꿔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오래가는 디퓨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기호 3번 분은 학교 매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다른 협력업체와 다른 협력업체를 불러와서 그리고 가격을 매겨서 그냥 아주머니께서 아무런 계산기 없이 그냥 손수 계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따로 자문을 드린 결과 지금 저희 학교 매점에서 운영되는 방식은 따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사업자 명의를 내시고 저기를 빌려서 쓰고 계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부의 권한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은 아주머니의 편리함도 있지만 저희 학생들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해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결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아주머니께서 따로 그 물건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함으로써 그 아주머니가 얻는 이점과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것보다는 제 친구들과 저번에 매점에 갔을 때 아주머니께서 계산을 2번을 하셔가지고 환불하시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도 아주머니께서는 좀 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저희 학생들도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주머니께 만약 전교회장이 되신다면은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된다는지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일단은 더 모두에게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허락해 주실 거라 동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각 후보자들은 질문이 하나 끝나고 대답할 때까지는 대답의 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발언권을 질문하려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기호 1번에게 묻겠습니다. 그 내세우 공약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공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판기 및 매점의 추가 메뉴 설문 후 이 건의 드리는 게 가장 매력적인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자판기랑 매점 또한 따로 그 학교 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사안들을 모아서 건의를 했는데 건의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메뉴 설문 후 건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한다면 너무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일단 건의를 드려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기호 2번 후보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약을 보시면 틱톡, 인스타, 유튜브 등으로 관리를 그 영상을 제출하여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 각 반의 영상 관리는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각 반의 영상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제출하는지 이걸 여쭤보는 건가요? 일단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궁금하고 그 영상을 제출하는 사람도 궁금하고 근데 그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세부화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그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안 돼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각 반마다 그 개인이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혹은 반 단체로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한 다음에 그 영상들을 학생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등을 활용해서 순위를 따로 매긴 다음에 학급비를 따로 차등 분배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답변이 됐을까요?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기호 3번에게 여쭙겠습니다. 정시반을 도입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단은 1학년 제가 1학년 내신을 망쳤거든요. 근데 저처럼 1학년 내신을 망하고 정시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1차 상담 후 허락을 받고 그 다음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정시반으로 가서 수시 공부가 아닌 정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정시반에서 따로 자습 시간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후보자 질문하겠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반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 정시반을 개설을 함으로써 과목 이수 여부가 나이스랑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이것까지 고치려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가야 되지 않나요? 한 번만 더 잘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시반을 개설하게 된다면 과목의 이수 여부가 나이스랑 학생부에도 기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그걸 고치려면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시반을 만든다는 게 다른 교실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반 뒤쪽에서 혼자 그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에 참석은 하되 공부를 자기 할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번 후보자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따로 수업을 듣지 않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권 침해 아닌가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께 허락을 받고 부모님과도 허락을 받고 모든 분 그런 침해될 수 있는 분들한테 모두 허락을 받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세요. 그 마지막 공약에 교복 자율화를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1983년에 정두환 정부 때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진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몰랐는데요. 일단 근데 그거가 그 예외로 제가 두 번째 날인가 제가 실수로 실내화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신발을 신고 왔다가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딱히 자율화라고 말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혹시 기호 1번 분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정시반에 대해 저희가 질문이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혹시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호 3번에게 여쭙겠습니다. 그 정시반을 자신이 1학년 때 망친 성적 때문에 2학년 때 공부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정시반을 만들려는 뭔가 사심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 의도는 그것보다 좀 수업을 듣는 것은 일단 내신을 위해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정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 제 사심보다는 그냥 제 주변에도 정시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문득 생각나게 된 공약입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시반은 따로 그 맨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따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말은 즉슨 정시 공부와 수시 공부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정시와 수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시는 일단 학교 성향도 다 학교마다 달라서 다 파악해야 되는데 정시 공부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예체능 과목들은 정시에 나오지 않는데 수능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만든 공약입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학교에 나와서 혼자 공부할 거면은 학교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수학 같은 거는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정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한마디로 수업은 듣지 않지만 선생님의 약간 팁과 문제 푸는 팁을 약간 받으려고 오는 거입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3번 후보자님의 교복 자율화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님은 교복이 왜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알고는 있는데 하지만 소속감을 높이려고 하면은 애초에 상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과 경쟁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자문을 얻은 결과 교복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학교 내에서 다른 외부인이 출입하면은 그 외부인과 빠르게 구분하기 위해서임을 제가 직접 자문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복이 자율화된 상태에서 다른 외부인이 출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파악을 하실 건가요? 그 제가 말한 자유라는 아예 완전히 풀 사복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복은 이때 최소한으로 입어서 예를 들면 와이셔츠만 입는다든지 아니면 바지만 입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그냥 움직일 때 편한 옷들을 입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후보자 질문하고
이제 유권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님한테 질문을 하자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학교 행사 축구, 농구, e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축구, 농구 반대항전이 이미 있고 e스포츠도 이미 있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다양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스포츠는 작년에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에게 여쭙겠습니다. 학교 사정으로 취소됐던 점심시간 강당을 오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점심시간에 강당을 따로 관리할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그냥 학생회에서 점심시간에 중간에 한번 순찰을 도움으로써 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자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유권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학번 이름을 밝히시고 질문하실 내용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30118 이승준입니다. 그래서 기호 2번 후보자분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학급비를 차등 분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분배된 학급비의 최소 한도와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제가 학생부 소속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얼마 정도까지 학급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학생 회장이 된다면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학급비를 하나도 못 받는 반이 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 그 선배님이시라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축구라던가 야구 경기를 봄으로써 따로 학급비를 사진을 통해서 찍은 걸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학급비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많이 받는 반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받는 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영상을 제출하기만 한다면 학급비를 따로 제공할 예정이고 이미 의무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만약에 조회수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등이 많은 영상들은 따로 더 많이 분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212 박준서입니다. 저는 이번 후보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급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급비를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각종 SNS에 뭐 좋아요라든가 그런 조회수 같은 반응을 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차등으로 학급비를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아마 한 반에서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최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평소에 대인고등학교 영어과라든가 각종 대인고등학교에서 올리는 영상들을 시청하십니까? 시청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회수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학급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는가 아니면 다 같이 뭐 팀을 다 같이 이걸 모아가지고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후보자님께서 의도하신 거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가정은 일단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일단은 그러니까 수일에 대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3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대학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다르게 이동 수업이 원가 수업이 많다 보니까 학급에 대한 뭐 소속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따로 이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학급비를 분배하는 구조는 3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리한 구조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러면은 학년별로 운영을 하면은 괜찮지 않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님께서는 1번 공약 중에 오히려 친한 학생들과 방을 편성함으로써 반 분위기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설령 혹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 반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 반 편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기분을 느낌으로써 고등학교 생활 중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악몽이나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그런 권리를 책임져야 되는 학생회장인 자리인데 일부 소수의 학생을 그렇게 무시하고 억압하는 공약을 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학생부인데 이렇게 되면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저는 다시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짜주신 강압적으로 된 조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준 걸까요? 그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짜주신 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이 없죠. 학생들끼리 본인의 친분을 이용해서 소외되는 학생이 만듦으로써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인기가 없구나, 나는 소외된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이 선생님으로 인해 그런 방이나 조가 편성됨으로써 이거는 선생님의 지시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기분을 느낄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신 분께서의 갖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선생님들이 강압적으로 조를 짜주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소외된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사람이 생기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지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분위기나 시너지를 통해서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카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메이드 카페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투표로 메이드 카페를 할지 결정하고 학생들의 투표로 그거와 관련된 좀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회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 생각하신 계획조차 없으신 거네요?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지 않는 게 투표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는 그래서 추후에 따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한 뒤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란이 되더라도 학생들의 알 권리,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계획 정도는 알아야지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우 더욱 신뢰성이 없는 공약이라 생각할 수 있어 계획적 그런 좀 일부 계획하신 게 있더라면 여기서라도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이드 카페에 관한 공약은 제가 분명히 전교회장이 된다면 따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을지 진행할 것이고 이에 관해서도 어떻게 활동을 할지 그에 대해서도 따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3학년 4반 25번 한민수입니다. 2번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는데
대인고에서 운영되는 여러 스포츠 리그들 중 우승팀을 다른 학교와 또 따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축구팀이나 농구팀은 저희 학교에 따로 대인 FC나 어시스트 같이 축구팀, 농구팀이 마련되어 있는데 과연 다른 학교가 이걸 한다면 만약 다른 학교 축구부만 하는 것인지 다른 학교 축구 우승팀이랑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그 저희 학교 축구부가 아닌 그런 축구 우승팀이랑 축구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덕분에 생각을 한번 조금 해봤는데요.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리그 우승팀이 존재를 한다면 그 팀과 붙을 예정이고 만약에 동아리에서도 따로 원하게 된다면 다른 학교 동아리와도 매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네, 3학년 2반 12번 박준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학급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학급비 관련 영상 올렸을 때 조회수 낮게 나온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으로 지금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으신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우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방금 전에 제가 방금 답변을 들은 이후에 실제 대인고등학교 학생의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조회수를 봤는데 뭐 조회수 100도 안 넘는 게 뭐 반 이상은 없습니다. 솔직히 학급별로 영상을 다 올린다 할지라도 뭐 이걸 솔직히 누가 보겠습니까? 정교생 990명을 정교생 뭐 평균적인 누가 볼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후보님의 공약을 들으면서 느껴온 하나가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도 뭔가 의제를 던졌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뭐 향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고 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전달했을 때 뭐 아직 이런 얘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얘기는 제가 추후에 만약에 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클까봐 그럽니다. 저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떠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한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구체적으로 공약을 세우자는 이유가 만약에 학생회장께서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생기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거를 우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생회장 후보께서는 이 공약을 던질 때 이 공약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는 즉 이 공약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하게 공약을 던지셨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러지 않을 경우에 실망감을 지금 반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안 했다는 것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함으로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 공약에 대한 기본 틀만 마련해 둔 다음에 나머지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채워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학생들과에 맞춰 나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3학년 3반 6번 신중혁이고요. 기호 3번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시반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가 가장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주변 학교나 그런 곳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일단 우선 묻고 싶습니다. 주변 학교에는 없는데 제가 그래도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공약들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게 실현된 학교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제가 그 네이버에서 봐가지고 제가 공약에 넣게 된 거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학년부터 이 정시반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2학년 1학기 시험을 보고 나서 왜냐면 2학년 1학기 시험으로 제일 판이 갈리기 때문에 그 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3학년이라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2학년 1학기 시험을 마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정시로 가야겠다, 수시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그 지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대인 고등학교가 현재 뭐 진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실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설령 이 정시반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된다고 해도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나도 일찍 자신의 학교 공부를 포기를 하고 정시를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들고 그리고 이 정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건 분명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일찍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너무 일찍 판정을 해버리고 좀 포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각 과목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가능하다 싶으면은 진로와 상반되게 그 대학교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면은 반대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친구는 꿈이 높은데 성적이 그만큼 안 따라준다, 내신 성적이 그만큼 안 따라준다 생각하면은 정시로 돌릴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학년 2반 유이사 유권자입니다. 먼저 기호 2번 후보자분께 질문하고 싶은데, 이 메이드 카페 공약에 대해서 이제 이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전적으로 맡긴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분께서는 후보자 부모님께 후보자의 공약 내용을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드 카페라는 공약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메이드 복장에 대해 관해서 좀 뭔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메이드 카페라고 해서 저는 꼭 메이드 복장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그냥 뭐 다른 메이드복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거나 사복을 입거나를 통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식으로 만들자라는 의도를 한 거지, 꼭 굳이 메이드복을 입음으로써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는 아닌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메이드복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메이드 카페라는 문화 자체가 저희 학부모층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급한 문화라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셨죠? 네,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내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메이드 카페를 저급한 문화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은 동의는 한다만, 메이드 카페라고 해서 꼭 메이드 복장, 그러니까 좀 뭔가 청소년은 입어서는 안 될 그런 복장을 입고 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카페를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지 메이드복 같은 좀 그런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 기호 3번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드릴 텐데,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의 교복 자율화를 더 이루실 건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교복은 저기 그 바지와 그 와이셔츠와 조끼와 마이 그리고 야구 점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입고, 좀 더 약간 바지도 약간 크다 보면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다시 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편한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만든 공약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분께서 내거신 멘토멘티 시스템에 대해서 타학년 간의 교류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을 거셨는데, 이 타학년이라 하면 3학년이 2학년한테, 3학년이 1학년한테 이런 수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긴 한데 추가로 그걸 드리자면, 선배들은 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을 보다 보면 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복습 차원으로 후배한테 도움도 주고 자기도 복습을 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진도의 공부 내용을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과연 타학년의 공부 내용까지 이걸 터치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과연 이 멘토멘티 시스템이 효율적인지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동학년끼리만 하는 멘토멘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학년과의 그 멘토멘티 시스템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추가로 타학년과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좋은 점이 있을 뿐이지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2학년 5반 7번 황승현입니다. 저는 2번 후보자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메이드 카페 그 실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을 돌리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은 실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작년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설문을 한번 돌려봐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율부터가 50%가 안 넘거든요. 근데 그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과반수가 저희 전교생 기준 과반수인지 아니면은 그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찬성하는 학생이 반 이상이 넘으면 실행하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요. 일단은 학급 내에서 그 설문을 좀 뭔가 장려하는 차원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문은 전교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자 중에서 그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설문을 10명만 참여한다고 가정했으면은 그 중에 6명만 메이드 카페에 동의를 하면은 메이드 카페 실행할 수 있을까? 그 전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이드 카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아까 전화번호 공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 학교 그 다니는 재학생 약 1000명으로 잡고 1000명으로 했을 때 1000명에게 모두 본인의 전화번호를 돌리게 된다면은 하루에 문자 한 통씩만 와도 1000통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잘 실행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고 최대한,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8반 16번 윤천혜입니다. 저는 3번 후보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반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시 파이터입니다. 네, 저는 과목 선생님들께 한 번씩 다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직도 수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정신은 없다.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는 교무실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이것은 그저 정시 파이터들의 눈물과 애환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 학교에 이런 정책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반대하신 게 아닐까 싶고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선생님들께도 최대한 공지를 해서 최대한 정말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생각은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3학년 2반 실용 박준서입니다. 3번 후보자님, 기호 3번 후보자님께 정시반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호 3번 후보자님께서는 정시반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이제 다인생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이 된 학생들을
교실 뒤쪽에서 따로 정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2학년 2학기가 되고 이제 3학년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제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 늘어납니다. 실제 3학년 교실을 둘러봐도 따로 뭐 허락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자유롭게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서 혹은 자유롭게 뭐 정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있어가지고 생기는 뭐 차별점이라는 게 이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이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정시 공부를 할 때 눈치를 보면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세 분의 후보자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교 회장과 전교 부회장을 친구로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 친구가 왜 회장, 부회장을 뽑혔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 친구들이 내건 삭발 공약이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삭발 공약이라는 것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 네, 어쨌든 그걸 공약으로 걸었는데 혹시 이 세 분의 후보자분들께서는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것을 하겠다 또 부가적인 공약을 혹시 내거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는 거였고요. 제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따로 제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야 너 왜 그런 거 안 해? 너 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쩌면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고객들을 다시 이끌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 공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삭발 공약을 절대 걸지 않을 것이고 일단 그렇게 삭발 공약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공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식으로 소통을 자주 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후보자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절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깨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분 말씀해 주세요. 물론 저희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없지만 전 이미 작년에 삭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고 저희는 이미 저와 이제 부회장님과 찬교 연설자님까지 다 그렇게 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유권자 질문 있겠습니다. 네, 3학년 2반 21번 정현호입니다. 기호 3번 후보자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당시 강남 자율화에 대해 저희 부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호 3번의 경우 강남 자율화를 다시 추진해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강남 자율화가 왜 금지당했는지에 대해서 자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자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 만든 공약입니다. 자문은 공약이 취소된 공약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지 않은 게 과연 전문화가 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미리 물어보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했고 아직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자문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31216 네,
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학생 회장이 부회장이 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1번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 그 학생들의 복지를 높이려는 것 의도도 있지만 일단은 제 꿈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일단 제 인생 목표는 그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나 여러 그 시청을 가서 그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우리 세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 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있는 것은 딱히 저는 별 볼일 없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뿐입니다. 저한테는 일단 아직까지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데 만약에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그 여러 학생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서로 도움이 되면서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저는 학생회장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저기에서 저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한번 실현해보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후보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부회장 후보는 일단은 1학년 때 활동도 같이 많이 하고 학원도 같이 많이 다녀서 유대감이 높았는데 한번 같이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간 거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사회적으로 좀 많이 보는 그 느낌이 리더십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약간 어른분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들리기 위해서 도전해 본 것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각 후보자들의 마지막 소감 듣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 둘이 처음 사중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둘이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후보를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오는 동안 많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 중점반 반장을 하고 이 친구는 학생회를 하면서 많이 쌓은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학생회장, 부회장이 된다면 더 좋은 학교로 이끌어갈 자신 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번 후보자 한지영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시할 것은 학생과의 소통입니다.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잘 못하는 점은 지적을 받음으로써 고쳐나가는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렇게 학생들과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제가 말한 공약들은 꼭 무조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옆에 있는 부회장 후보와 저는 1학년 때 같이 런닝메이트로 반 회장 부회장 역할을 하여 반을 더 좋게 이끌었고, 이를 통해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감으로써 학교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고자 출마하게 되었고, 오늘 토론으로 받은 여러 조언들을 통해 만약에 저희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이를 통해 더 나은 공약으로 더 나은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33대 정규 학생회장, 부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유권자분들 그리고 학생회장, 부회장